네. 예. 요새 그 반도체는 항상 우리나라 주도주였잖아요. 근데 요즘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정도만 공부를 하면 대충 흐름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말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반도체 신을 모셨습니다. 반도체의 신을 모셨습니다. 네.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 웃어야지 좋은 일이 들어오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예, 웃어야 행복해지는 거죠. 네. 최근에 그 반도체 쪽에서는 어느 쪽 얘기들이 주로 회자가 많이 되나요? 네, 요즘에는 오로지 AI죠. 네. AI. 네. 확실한 수요가 있는 AI 쪽에만 관심이 있고요. 올 상반기 이제 반도체 어떤 흐름을 이끌었던 거는 결국 AI 혁명하고 이제 메모리 반등 이제 사이클이 중첩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AI 쪽의 수요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등이 반등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탄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늘어지니까 벌써 한 겁니까 이게 반등? 그렇죠. 업황으로는 보면 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반등은 이런 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그게 화끈하게 좀 이제 가면 좋은데 네. 결국 내구 소비재의 수요인 건데요. 결국 스마트폰이 제일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서버 쪽도 AI 반도체용 서버는 괜찮아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그쪽 수요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쇼티지가 심각한데 이제 일반 서버들 있잖아요. 일반 네. 기업들이 투자하는 엔터프라이즈향이나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주력 회사가 없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 반도체 GPU 같은 거 옆에 들어가 있는 HBM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좀 HBM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HBM 해가지고 뭐 관련주도 사서 뭐 먹기도 하고 뭐 투자 수익도 많이 내기도 하고 막 또 그러잖아요. 네. 솔직히 HBM이 뭡니까? 내가 정프로입니다. 네네. 이걸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 그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이제 설계해서 만드는 칩을 이제 GPU라고 해서 AI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할게요. 예. 거기 이제 우리 3프로 여기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막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CPU는 어떤 식이냐면 스튜디오가 이제 여기 있으면 굉장히 고퀄의 방송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찍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3프로가 회사가 점점 커졌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제 찍어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퀄의 영상보다는 이제 쇼츠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동시에 막 찍어내요. 그러면 기존에는 대기실에 이렇게 이제 출연자분이 이렇게 따로 단층짜리 이렇게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방송을 굉장히 대량으로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찍어내니까 이제 대기자들을 빨리빨리 불러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실이 이제 옆에 우리 스튜디오 옆에 이제 복층짜리 아파트처럼 이렇게 대기 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게 D램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을 프로세스 연산을 하는 쪽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보낼 수 있는 어떤 대기실을 D램 아파트처럼 만들어 놓는 건데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대기자가 방송 이제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계단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가로질러서 천천히 와서 이렇게 하면 그렇죠. 충분히 됐는데 화장도 좀 하고.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스튜디오가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막 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몰리고 그래서 우리 밥 먹으러 갈 때처럼 엘리베이터는 몰리고 굉장히 병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능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많이 박아놓은 거예요. D램 아파트에다. 그게 HBM입니다.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 고대역 메모리. 네. 그러니까 위로 쌓기도 하고 네네. 엘리베이터 뚫어가지고 좀 맞습니다. 빨리 움직이게도 그렇죠. 하고. 네네. 그래서 층수가 높거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TSV라고 하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자가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고속 엘리베이터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본 그 HBM에 대한 비유 설명 중에 최고인데 이영수 대표님은 방송으로 대성하시겠다. 감사합니다. 방송 그 비유를 하면은 방송국 PD들이 좋아해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HBM이 뭔지는 좀 대충 알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는 몰라도 대충 뭐 하는 건지는 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잘하는 분야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은 AI 반도체라고 하지만 사실 엔비디아 칩이 90% 이상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칩하고 H100이라는 칩이 대부분 AI 반도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기본적으로 HBM이 그 같이 페어링해서 들어가는데 그 90%를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이꼬르 한국 시장은 HBM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름이 좀 헷갈리는 게 HBM3 우리 HBM1인 2도 있는지 몰랐는데 뭐 3, 뭐 2,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은 어떤 거고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은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HBM이라는 게 나온 거는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AMD가 처음으로 컨셉을 제안을 해서 이제 AMD가 만든 건 아니죠. 이제 컨셉만 주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한테 한번 만들어봐. 우리가 고성능 그래픽 프로세서에 쓸게라고 해서 했는데 안 쓴 거예요. 그래서 HBM 1, 2, 2E까지 3세대까지 그냥 지지부진했어요. 시장이. 시장이 없었네요. 네,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HBM3부터 갑자기 폭발한 거죠. 우리 GPT도 1, 2 때는 아무런 임팩트가 없다가 3 때부터 챗 GPT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특이점을 확 갑자기 넘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HBM3 때부터 이제 시장이 폭발한 거고 지금 HBM이라는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HBM3가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E 이하의 1세대, 2세대, 3세대 제품이 70%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가 HBM3 쪽에 있고 그리고 HBM3를 독점하는 회사가 SK하이닉스라는 거죠. 독점. 네, 독점이에요? 독점입니다. 삼성은 안 해요? 삼성은 생산을 못 합니다. 왜냐면 삼성은 HBM 쪽을 열심히 연구 개발하다가 시장이 안 열리는구나라고 해서 3, 4년 전에 접어버렸어요. 팀을 해체해버렸어요. 치아라 이렇게 됐구나. 치아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중간 인사 되게 세게 났잖아요. 네. 그 개발실장 자리가 2명 인사가 났잖아요. 보통 아시겠지만 삼성 인사 연말에 그렇죠. 어떤 고위직은 연말에 나는데 네. 7월에 개발실장 자리 2명 인사가 났습니다.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책성 판단 미스를 했다는 거지. 지금 말이 되냐? SK 하이닉스가 독점한다고 이거를 이 고부가 가치를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네. 네, 맞습니다. 역시 고위직에 계시니까 잘하시네요. 그리고 사실 몇 명이나 된다고 보여지지. 그러니까 사장의 마인드잖아요. 우리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와 이게 사실 그 삼성이 하이닉스한테 좀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넌지시하긴 하는데 오늘 이영수 대표님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며칠 전에 예전에 그 CEO로 하던 황창기 회장이 한번 만났거든. 네네. 깜짝 놀랐어요. 게이트 올어라운드? 예. 그게 당신 계실 때 개발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최신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축적되다가 때를 맞습니다. 만나는 건데 네. 그렇죠. 계속 기다려야 되죠. 사실 EUV라는 기술도 1987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상용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이닉스 신제품 출시했다 그러던데 네네. 그거는 어느 정도 성능인가요? HBM3E라는 제품이 이제 5세대 네. 제품입니다. 네. 이제 지금은 HBM3가 최고 좋은 제품이고요. 네. 이제 내년부터 양산이 되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HBM3 대비해서 용량이 한 70% 정도 개선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가 가는 고속도로 폭이잖아요. 엘리베이터.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50% 개선이 됩니다. 기존 제품보다. 요게 이제 엔비디아의 GH200이라는 이제 차세대 칩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세계 최초죠. 맞습니다. 근데 GH200 칩은 이전 엔비디아 칩보다 훨씬 더 좋은 칩인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칩이 H100이라는 칩이거든요. 예, 예. H100이 4나노 공정인데 이제 GH200은 H100보다 훨씬 속도나 이제 성능, 전성비 측면에서 개선이 된 거죠. 요거는 얼마나 해요 하나에?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충 어, 감을 잡으려면. 지금 그 서버 기준으로 보면 예. 서버 한 대 가격이 7,500불 정도 되거든요. 7,500불. 네. 근데 AI 서버가 A100을 쓴 그 서버가 20배가 비싸고요. 예. H100 쓴 서버는 30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럼 한 3억 정도? 그렇죠. 네. 훨씬 더 되죠. 네. 저기 칩 하나에 이제 칩 하나에 H100 같은 경우 칩 하나에 거의 5천만 원 정도 하고요. 예. 네. 그 A100 같은 경우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네. GH200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뭐 한 두세 배 비싸지 않을까. 음. 대신에 이제 기존의 칩을 뭐 여러 개 써도 한 개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그런 성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H100 하나에 5천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서버 만들 때 이거 한 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8개 들어갑니다. 기본 8개? 네네.
그럼 그것만 해도 4억이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은 서버 한 대, AI 서버 한 대의 원가의 80%가 GPU 가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물론 HBM도 이거 그렇죠. 반도체계 배터리구만. 맞습니다. 자동차에 뭐 배터리. 뭐. 그래서 사실은 이 성장 속도가요. HBM이 원래는 5년 연평균 성장률이 처음에 예측한 건 40%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네. 이거 너무 공격적으로 본 거 아니냐. 네. 근데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60%로 상향 조정됐고 80% 후반대까지 조정하다가 요즘에 최근 나온 보고서는 100%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HBM 포함해서 AI 반도체 시장이 AMD 리사수 CEO가 최근에 이제 이야기한 게 올해 2023년이 300억 달러. 300억 달러 중에 상당 부분 엔비디아 매출일 거고요. 연평균 50% 성장해서 5년 안에 이게 1,500억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1,500억 달러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합치는 시장이에요. 거기 새로 생기는 겁니다. AI 반도체 맞습니다. 시장이 전체 메모리 반도체만큼 네, 새로 생긴다.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저도 이거 얘기하다가 HBM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하게 되면 HBM이 좀 될 거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도 거기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 얘기로는 일단 적층하는데 기술도 좀 어렵고 원가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HBM이 잘 돼도 이게 뭐 대단하게 돈이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었는데 좀 이게 달라졌나요? 최근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그 2분기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HBM 포함해서 GDDR 그 매출 비중이 20%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1분기 대비해서 2배가 성장한 거예요. 한 분기 만에. GDDR이 GPU 네. 옆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픽 DRAM하고 HBM 포함해서 이게 20% 매출 비중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20%나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네. 제가 들었을 때 5%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트 기준으로는 공급 그 비트 기준으로 2%였고 예. 이게 워낙 비쌉니다. 가격 이게.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디램 대비해서 8배가 비싸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으로는 10%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매출단이 훨씬 적은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더 저 전체 경영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에 주는 영향이 훨씬 클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이 진짜 야 경질하고 바꿔 그래서 따라가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정도예요? 아니면 계속 그러면 격차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점이 9월입니다. 9월? 네. 헐. 경계현 DS 부문 사장이 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HBM3를 9월에 양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9월에 HBM3를 양산하는지가 삼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HBM3를 넘어서 지금 TSMC의 코어스라고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세서하고 HBM이 아파트가 이 실리콘 인터포저로 해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주상 복합 구조로 되던 구조잖아요. 패키징. 요거를 삼성이 TSMC하고 이원하겠다라는 목표거든요. 그게 이제 삼성은 iCub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SMC 코어스라는 기술하고 iCube는 거의 같은 컨셉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를 턴키로 수주를 받았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이 HBM뿐만 아니라 코어스까지, 그러니까 iCube까지 같이 해주겠다 턴키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건 이제 확인은 9월에 되는 거죠. 이번에 그 AMD랑 하기로 했다는 네네, 게 그 맞습니다. 얘기인 그렇죠. 그래서 9월에 HBM3를 양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거 따라잡는 거 받고 네네. 네. 거기에 후공정 패키지 맞습니다. 더해서 그렇죠. 그래서 배팅을 하겠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갖고 이게 되면은 양방으로 다 먹는 거고 그렇죠. 안 되면 안 되면 네. 연말 인사가 굉장히 칼바람이 불겠죠. 그럼 그건 어디다 공급을 해요? 만약에 그거는 이제 일단 지금 수요처는 엔비디아가 대부분 수요처고요. 예. 요거를 이제 AMD가 요거를 이원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AMD의 가장 큰 문제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TSMC의 코어스라는 캐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요. 공급이 못 따라가 주는데 그 공급의 병목이 통상적인 어떤 우리 사이클에서는 선단 공정이 병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4나노, 5나노 이런 데가 병목이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후공정에서 병목이 된 거예요. 그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쪽도 지금 쇼티지가 심각해서 1분기 기준으로 월 15K 정도의 캐파가 있거든요. 예, 예. 이걸 연말까지 50K까지 3배 이상 늘리는 게 목표고요. 삼성도 지금 뭐 2~3배 투자 발표를 했고 이렇게 인텔도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향후 4년 동안
3-4배 늘리겠다. 네, 이야기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이클인 거죠 이번에는. 야, 이거 삼성 잘못하면 개망신 당할 수도 있는 건이고 아니면 그 멀어졌던 격차를 한 번에 좁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제 9월 뉴스를 좀 꼼꼼하게 9월이라는 좀 게 뭐 다음 달이에요. 네, 맞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 또 이렇게 9월 잡아놓으면 9월 30일도 9월이다. 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나? 난 그것도 참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도 전문가분들이 특히나 공정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평가가. 이거 쉽지 않을 텐데라고 보는 쪽도 적지 않고요. 예. 그리고 그래도 삼성인데 이렇게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이렇게 갈아 넣으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언제까지 그 뛰어난 인력들을 야전 침대 깔아놓고 52시간 있어. 그렇게 야전 침대에서 막 엄청 오래 자고 의미 없죠. 네. 그 HBM 얘기를 좀 해봤는데 최근에 조금 뜸해진 소식이면서도 업계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3나노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 파운드리 3나노. 일단 이제 뉴스 흐름은 좋습니다. 이게 삼성이 이제 3나노부터 새로운 신공정을 도입했잖아요. 예, 예. 기존에 이제 핀펫이라는 물고기 지느러미 구조의 3차원 구조를 쓰다가 예.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이제 4차원 구조를 쓰는데 예, 예. 그게 3나노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삼성은 공식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탔어요. 근데 거기 생산한 칩이 그냥 시원찮았던 거죠. 그게 중국산 비트코인 채굴 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양산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거죠. TSMC 같은 경우는 모바일 AP, 특히나 애플 AP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칩인데 예. 삼성은 비트코인 채굴 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양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퀄컴 스냅드래곤을 스냅드래곤 8 젠 4 예. 4세대 제품을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양산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한데 그래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율을 잡았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외신에서 나온 뉴스가 TSMC의 3나노 공정 수율이 55% 정도인데 예. 네, 삼성이 오히려 뭐 60% 수준까지 올라왔다. 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비트코인 채굴칩이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의 AI 반도체 회사 거 4나노 공정 수주했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그 뉴스랑은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4나노는 이제 핀펫 구조긴 한데요. 네. 요게 테일러 팹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미국 팹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팹이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바로 이제 생산할 물량이 확보가 된 거죠. 또 미국에서 또 수주를 했다라는 게 또 맞습니다.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록이라는 AI 반도체 업체인데요. 예. 여기도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네. 이영수 대표님이 워낙 이쪽에 전통하시니까 9월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인상을 확 쓰세요. 반도체 이런 거에 관한 내가 이거는 거의 뭐, 역할이라니까. 이게 찍기인데 네. 저는 9월은 좀 어렵다고 봐요. 9월 네. 어렵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난제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조금 지연될 것 같아요라고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관전 포인트 오늘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좀 뭔 내용을 좀 중심으로 봐야 돼요? 지금 볼 거는 딱 하나입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예, 원래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기자들 물어보는 게 게이밍 매출이었거든요. 예. 원래 게이밍 매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시장 좋을 때 암호화폐 어떠냐 요 정도거든요. 지금은 게임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네. 주가가 박살입니다 지금. 지금은 데이터 센터 쪽이 너무 좋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아마 2분기 컨센이 한 8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1분기가 4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지금 수요가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플랫하게 봅니다.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약간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수요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쇼티지 때문에. TSMC 공급이 안 코어스 돼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해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의 향후 어떤 그 모멘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실은 이제 컨퍼런스 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숫자보다 네. 뭐 이걸 어떻게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한 수급 상황이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가이던스라든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 실제로 H100이라는 칩이 4나노 공정의 최첨단 칩이거든요. 네. 주문하면 인도받는 게 40주 걸립니다. 40주? 40주. 거의 1년 걸려요? 거의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엔비디아 칩을 쓰다가 원래 엔지니어들은 엔비디아 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쿠다 엔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AMD MI300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40주나 걸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쓰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아마존 뭐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럴 바에 우리 직접 한번 해볼래. 그런 애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AI 시장이 지금은 AI가 사교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어떤 주문형 칩으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데이터 학습이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끝나고 공교육 쪽으로 가면 요게 추론 시장으로 이제 서비스하고 붙을 때 가면 그때는 이제 NPU라는 주문형 반도체가 좀 틈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가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급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칩을 갈아 넣어서 AI 성능을 고도화하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그 어떤 검색 엔진이나 모바일 시대 그처럼 넘버 3 안에 못 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게 아웃이에요. 넘버 3 안에 못 들면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 그렇죠. 야, 미래대 대단한 거 했네. 네, 진짜. 그러니까 엔비디아 대단하게 한 거는 좀 많이들 알아서 주가도 많이 갔잖아요. 근데 HBM이 네. 정말 그게 단기적으로 이제 메모리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생겨나는 일종의 그냥 잠깐의 흐름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배터리로 따지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배터리는 무조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 시장 커지면 HBM은 계속 커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혜자가 우리나라가 약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일단 데이터 학습 시장에서는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추론 시장으로 갔을 때는 여기 결국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NPU에 HBM이 기본으로 붙을 거냐, 요거는 조금 이제 확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나 AMD의 칩에 페어링해서 들어가는 거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못합니다. 예. 못해요. 마이크론도 사실 지금 10% 마켓 쉐어를 작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더 쪼그라들 것 같아요. 5% 이하로 쪼그라들 것 같고 우리나라가 9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론은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럼 우리나라가 또 이제 후공정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HBM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후공정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는 잘 해요? 그러니까 HBM 아파트 만드는 거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만드는 건 되게 잘하는데 거기 이제 프로세스하고 인터포저하고 붙이고 밑에 이제 플립칩 BGA 같은 요 복합 구조를 만드는 거는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죠. 세계적으로 TSMC가 압도적으로 잘하고요. 여기를 이제 오삿 업체라고 하는 이제 ASE나 암코 같은 업체들이 그 일부 공정을 이제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오삿 업체들도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예를 들면 그런데 어디예요? 국내 업체 중에서? 뭐 한미 반도체죠. 한반. 네, 한미 반도체가 이제 시총이 1조였거든요. 제가 아마 3% 올 초에 첫 출연했을 때가 아마 시총이 1조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5조가 넘거든요. 그 AI 반도체 때문에 5배가. 요게 항상 광고했었잖아요. 3%.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거 한참 전에 광고를 해갖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5조 이렇게 되면은 미래 가치를 땡겨왔다고 네네.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충분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반도체하고 HBM 시장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기차 이상의,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이상의 성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HBM 쪽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나라 회사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럼 아까 후공정 패키징은 또 딴 데가 또 잘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거기를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국내 기업을 바라봐야 될지. 일단 이제 우리 그 제조를 하는 패키징은 국내 기술이 떨어지는데 네. 패키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핵심 공정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 구멍을 뚫는 TSV라는 공정하고 네. 그리고 칩끼리 붙이는 본딩이라는 공정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TSV 공정은 미국 업체가 잘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데서 거의 제일 잘하고요. 본딩이라는 요 칩끼리 붙이는 걸 한미 반도체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어플라이드는 포트폴리오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대박 나도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저기를 또 팔아서 돈 좀 챙겼잖아. 아 서남 서남. 초전도체 그렇죠. 그럼 어플라이드. 야, 근데 회사였구나. 이영수 대표님하고 한 30분 얘기를 했더니 야, 내가 진짜 확실히 알았어요, 올해 HBM. 솔직히 지금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네, 저 같은 분들이. 솔직히 이제 권 프로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프로 역할 하면서 물어보지. 아, 정프로 있으면 내가 하고 있었거든. 하여튼 감사드리고 2주에 한 번씩 오십시오. 네.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많아지고. 네,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그러시면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반도체 공부 좀 시켜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